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이제 그런 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긴 했습니다.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. 그간 올린 제 북리뷰 영상이 좀 부끄럽기도 했었고요. 안녕하세요. 노란잠수함입니다.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.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 특별 중고판이고요. 부제는 세상을 바꾼 위험하고 위대한 생각들이라고 되어 있네요. 작가는 유시민님이고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금년 4월 30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. 지금 촬영하는 오늘 날짜가 6월 7일이고요. 제가 이 책을 다 읽은 게 한 2주 전쯤이니까 출간된 지 한 달 정도 만에 이 책은 다 읽었습니다.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다 보면 유심 작가 출연하는 경우에 종종 이제 이 책을 이 앞에 이렇게 꼽아놓고 진행하는 걸 좀 봐요. 뭐 홍보 차원에서 그런 걸 것이고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최신작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.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책을 주문한 게 지난 4월 23일이에요. 그러니까 실제로 출간 일자보다 조금 일찍 주문을 했는데 그건 이제 예약 판매로 주문을 했었고 알라딘에서 주문을 했었어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주문하고 한 며칠 지나서 받았는데 보통 요즘에는 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빠르면 다음 날이면 받기도 하고 뭐 새벽이나 이럴 때 주문하면 당일날 받기도 하는데 이 책은 예약 판매였던 것을 기억을 해서 며칠 지나서 받았습니다.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 느낌은 딱 한마디로 이렇습니다. 작가라서 그렇겠지요. 일단 독후감도 남다르다. 제가 지난 1월까지,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3년 10월 그때쯤부터 지난 1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한 권씩의 책을 읽고 소감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려왔었고요. 그러다가 이제 지난 2월부터는 2주 단위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. 이게 1년 좀 넘게 매주 한 권씩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할 만은 했는데 이게 이제 뭐 핑계를 대자면 좀 바빠져서 시간 내기가 좀 애매해서 금년 설날 때부터 일주일에 한 권에서 이제 2주에 한 권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꾸준히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가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관심 갖고 보게 되겠죠. 그런 차원에서 몇몇 이제 그 북 리뷰 전문을 하는 유튜버들도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이제 그런 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긴 했습니다.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. 그간 올린 제 북리뷰 영상이 좀 부끄럽기도 했었고요. 나는 왜 이렇게 책을 이야기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절망스럽다고 할지 좌절스럽다고 할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? 제 능력은 뭐 저의 얕은 지적 능력은 그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제 최선의 방법은 이 정도인 걸이라고 생각하면서 유심 작가의 이 북리뷰를 읽었습니다. 이 책의 목차를 보면서 제가 읽었던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좀 궁금했어요. 그래서 쭉 목차에서 찾아봤더니 뭐 깊이 있게 읽고 뭐 저의 인생을 바꿨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일단 읽었는지 말았는지를 놓고 보자면 첫 번째로 소개하는 책 죄와벌 이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지나가듯이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. 사실상 뭐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책장을 넘겨봤다 라는 정도 느낌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하는 책이 이제 공산당 선언인데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읽겠다고 샀어요. 사실 책 두께도 되게 얇거든요, 그것도. 근데 올려놓고는 사실 지금까지 못 읽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공산당 선언 나 집에 있는데 한번 읽어봐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로 소개한 책이 맹자, 여덟 번째로 소개한 책이 사기인데 그나마 이 책 두 권을 좀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십몇 년 전쯤에 동양고전에 좀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논어, 맹자, 사기 뭐 그런 류의 책들을 좀 몇 권 읽었는데 각각 몇 번씩 읽기도 했고 뭐 밑줄도 그어가면서 읽기도 했고 그러다가 사실 그 책들에 제가 더 관심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제 전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각은 도장 찍히는 면에다가 한문 전서체로 이제 글자를 새기는 작업을 기본으로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문구가 나오면 그거를 돌에 새기기도 하고
그래서 좀 이렇게 어쨌든 뭐 한자로 되어 있는 의미 좋은 글들을 보면 종종 새기는데, 그러면서 그런 류의 책들을 뭐 맹자사기 이런 류의 책들을 좀 읽어본 기억이 나고요. 이 책에서 소개하는 책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깊이 있게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13번째 소개하는 책이 카타르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책인데, 이것도 역시 사실 공산당 선언과 좀 비슷한 처지입니다. 누군가한테서 이 책 소개를 좀 받았어요.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봐, 되게 괜찮아, 되게 인상적이야 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고, 사실 제목이 되게 눈길 끌었거든요.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한 절반쯤 읽었던 것 같은데, 별로 그렇게 저로서는 그렇게까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번역이 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공감을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, 그래서 별로 이렇게 분량이 많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읽지 못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. 이번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 책 소개하는 거 보면서 같은 책인데 왜 나는 유시민 작가처럼 이 책에 반응하지 못하지? 살아온 경험의 차이인가?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. 이 책 청춘의 독서에는 모두 이제 15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거든요. 그 중에 이제 5권을 읽은 셈인데, 그 중에 제대로 읽은 책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약간 좀 한편으로 좀 씁쓸하기도 했고요.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유시민 작가가 러시아 문학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거든요. 이 책 내용 중에. 근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, 그런가?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생각했던 그런 장면이 좀 떠올랐는데, 문득 그런 게 궁금했어요. 우리가 왜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대문호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러시아 출신이 꽤나 많더라고요. 그래서 꼽아봤어요, 한번. 일단 제 생각 떠오르는 거죠. 대문호라고 말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누가 있지? 톨스토이, 뭐 토스토옙스키, 안톤 체홉, 뭐 푸시킨, 뭐 이런 이름들이잖아요. 물론 뭐 셰익스피어니, 뭐 찰스 디킨슨, 제인 오스틴 이런 이름들도 있습니다만, 유명세로 봐도 그렇고 사람들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이름을 봐도 그렇고 러시아가 항상 가장 먼저 꼽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는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, 이건 이제 제 막연한 생각입니다만, 러시아라는 나라가 처한 환경, 그리고 그 대문호라고 말하는 그 작가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가 우연찮게 그런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, 우연찮게 맞아떨어져서 그런 건가?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,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.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그 에이모 토울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, 뭐 정작 작가는 미국인이긴 하지만요. 그 책에서 묘사하는 거는 러시아, 모스크바, 뭐 그쪽의 무대이고, 사실 등장인물들도 러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에, 어쨌든 그 책을 읽으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되게 매력적이었는데, 지금의 러시아 말고요, 소련 이후의 러시아 말고 공산화되기 이전 왕정 시절의 러시아는 나름대로 그 멋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책, 방금 전에 소개했던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책에서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소비에트 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,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뒤로 러시아에서 신흥으로 대문호가 그러니까 새로운 대문호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적어도 소비에트 혁명이 러시아 문학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. 이 책이 일단 이 청춘의 독서 이 책이 이번이 신간이 아니래요. 예전에 나왔던 책을 다시 출간했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이제 원고를 전체적으로 손을 좀 보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추가해서 나왔다고 하는데, 책 뒤에 판권 페이지에는 보니까 특별 중복판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. 보통은 뭐 중복판 이 정도로다가 중보 중대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, 특별 중복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전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겠죠. 유시민 작가는 스스로를 그 지식 소매상이라고 칭하잖아요. 새로운 직업을 만든 셈이고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. 제가 사실 영상을 찍는 오늘은 6월 7일이고요.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, 이 원고를 작성한 날짜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었었거든요. 그래서
아마도 당분간 유시민 작가도 정치평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TV에 많이 나오겠죠. 6월 3일에도 MBC 방송에 나왔던 것도 기억을 하는데 많이 좀 나올 것 같고,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 그 내란 이후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, 그래서 신경안정제라는 별명도 갖고 계시고 한데 그분의 말을 좀 더 자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책은 사실 그 출간되면서 제가 받아서 보니까 이렇게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이게 조그마한 소책자가 한 권 더 있어. 이건 뭐지? 그랬는데 얘는 뭐냐면 필사 노트예요.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괜찮은 문구들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옆에 필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는 필사를 노트에다 하는 게 아니라 워드 프로세서로 다 해놓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노트를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, 어쨌든 필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주는 이런 작은 소책자도 소개하고 있다. 표지도 되게 재밌죠. 얘는 본편은 이렇게 푸른색이 기반이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핑크색이 기반인 이런 책입니다. 그리고 보니까 표지는 또 색깔이 얘는 또 핑크색이기도 하네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소개한 책은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랑잠잠이었습니다.